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결정됐습니다. 은평 주민들의 표심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렸는데요. 강병원 당선인은 신분 당선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고 박주민 당선인은 지역 발전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양천 주민들의 표심도 민주당을 향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내리 3선을 하고 떠난 양천 을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당선인이 깃발을 꽂았습니다. 또 출구조사 결과 미래통합당 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됐던 양천 갑은 예상을 뒤엎고 황 당선인이 개표 초반부터 줄곧 우세를 유지했습니다. 은평구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면 건물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총선의 전국 투표율은 66.2%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최종 투표율은 전국보다 높은 68.1%, 양천은 70.3%, 은평은 65.8%를 기록했습니다. 70.3%의 투표율이 나온 양천의 경우 역대 총선 투표율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인데요. 선거 결과 은평에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은평갑 박주민 의원은 86,351표를 얻어 64.29%의 득표율을 가져갔습니다. 박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녹번천 복원, DMC역 수색 부근 광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내세웠는데요. 박 의원은 지역발전 공약 이행은 물론 국회 시스템을 개편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 직접 만나보시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저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을 직접 얼굴을 뵈면서 선거운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뵐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들도 거의 다 문을 닫았었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정책 버스킹이라고 해서 혼자 이렇게 좀 서가지고 지역구민을 상대로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다가 몇 번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면 일부러 찾아와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람을 느꼈고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은평이 좀 더 발전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는 은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셔서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는 저희 공약들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 제가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요. 20대 때 해왔던 몇 가지 일들을 좀 더 성과를 내는 그 방향으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권력기관 개편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경찰개혁 같은 경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 일하는 시스템을 좀 개편해서 누가 봐도 열심히 일을 하는 국회 만들어 보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좀 더 실질화시켜서 국민분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서실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확충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은평 을에서도 현역인 강병원 의원이 어려움 없이 재선에 성공했죠. 강 의원은 득표율 57.41%, 78,897표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누르고 본선에 올라 5선의 이재호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고 이번 선거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을 이기고 본선에 올라 재선 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거일 당일 선거사무소에서 강 당선인을 만났는데요. 강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신분 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우리 은평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선 의원이 되어서 은평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은평의 각종 현안
그리고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이틀 동안 유세차를 타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했다는 말씀, 그리고 버스에서나 차량에서나 거리에서 환호해 주셨던 주민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힘을 잊지 않고 국회에서 그리고 은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은 입법 노동자입니다.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드는 게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신분당선을 이낙연, 정세균 전현직 총리와 함께 성공적으로 꼭 추진하겠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에서도 두 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양천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당선인이 정치 신인인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황희 당선인은 양천갑 유권자 78,196명의 선택을 받아 51.8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황 당선인은 상대 후보를 10,000표 이상의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양천구도 그렇고 앞으로 해결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양천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 이걸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요. 무주공산이었던 양천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당선인이 차지했습니다. 이용선 당선인은 57.54%의 득표율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는데요. 이 당선인이 받은 표는 66,759표로 손영택 미래통합당 후보와 18,000표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용선 당선인은 두 번의 낙선 끝에 세 번째 도전에서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씀했다시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양천을의 획기적 변화, 큰 도약을 실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양천을 미래통합당 손현택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천을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영택 후보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며 자신을 위해 뛰어준 고마운 분들을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후보는 또 이용선 당선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민이 행복한 양천을 위해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은평갑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도 페이스북에 낙선 인사를 올렸습니다. 홍인정 후보는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며 짧은 소회를 남겼는데요. 홍 후보는 또 박주민 당선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은평을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바로 지금 다시 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김종민 후보는 비록 낙선했지만 정의당에 보여준 높은 정당 투표에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김종민과 정의당의 정치를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강병원 당선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좋은 정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4.15 총선 최대 승부처였던 수도권의 표심이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과반 의석 확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보다는 중도 그리고 부동층의 표심이 승부를 판가름했다는 분석입니다. 김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부를 결정지은 곳은 수도권이었습니다. 민주당은 49곳이 달린 서울에서 41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고 미래통합당은 용산 1곳과 전통적인 텃밭인 강남벨트 7곳을 수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13석이 걸린 인천에선 11곳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지역구인 58석이 걸린 경기에서는 평택시 을과 용인시 갑 등 7개 지역만을 확보한 통합당이 51개 지역을 민주당이 내주며 참패했습니다. 수도권 표심의 쏠림 현상은 통합당의 막말 논란 이후 중도 부동층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급격히 기울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막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흑색선전이에요. 거기에 의존을 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 이미 국민들은 그리고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념적 관점에 두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거의 다 중도층은 이탈해버렸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번 총선은 진보와 보수의 표심이 동서로 갈리는 결과를 냈습니다. 보수의 상징인 대구 경북은 통합당에 몰표를 주며 범보수 진영에 힘을 실었고 경남과 부산 민심 대부분도 통합당을 선택했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전북의 한 곳을 빼고 광주, 전남, 전북을 석권했습니다. 풍향계 역할을 했던 충청의 민심은 대전, 세종시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고 충남, 충북 절반 이상에서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의식까지 확산이 되어서 충청과 수도권의 경계가 사실상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도권의 표심이 충남까지 이어지는 그런 표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제외하고 소수 정당이 약세를 보이면서 거대 정당 간의 싸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BS 김호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했는지 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은 뭔지 들어봤습니다. 서민들 위해서 또 중산층을 위해서보다 서민들 위해서 좀 힘 좀 써주시고 서로 헐떡이 않고 서로 민생에 서로 합력해서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한 게 좋습니다. 각종 막말이나 비리 저지르는 그런 지도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청산하는 제도라든지 주민소환제라든지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급 삭감 이런 거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잘 이루어져서 국회에 일하는 국회의원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대출권이나 이런 게 너무 막혀서 솔직히 부동산이 조금 이제 좀 침체돼. 서민들은 좀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완화, 대출 완화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상황이 틀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일용직으로 다니고 이러는 것도 다 끊어져 버리고 여러모로 어려워요. 그 경제가. 나라에서 일자리 마련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은 해주시면 쓰겠고 일단은 일자리들이 없어놓으니까 좀 깝깝하거든요. 대학교 입학금을 거기에 시설 이용비도 포함돼 있는데 그런 걸 지금은 아예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 거대 여당이 출범하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재 서울의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내리막길인 가운데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떻게 예측되는지 부동산 전문가 통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컨설턴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서울 집값. 코로나19가 잡는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평균 집값이 39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집값 하향세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영향 맞고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보면 지금은 심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생긴 지 이제 2달 정도 지났잖아요. 2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원래 심리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정을 좀 찾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공포에서 차츰차츰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 5월, 6월 정도의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제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요. 네. 저는 이게 작년, 재작년처럼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일시적인 반등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제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받고 있고 그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안 왔다고 봐요, 파도가. 그래서 그냥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문제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대외적인 파도가 이제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한다면 예.
부동산 시장도 저는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봐요. 네, 지금 3주째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수요자들이 체감할 만큼 하락하지는 않아서일까요? 이 하강 국면이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보면 일단 거래량이 없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제 거래 두절, 집주인들은 몇 개의 급매물은 아주 급한 분들은 내놓지만 대체적인 매도인들은 매물을 안 내놓고 있고 매수자들도 가격이 뚝 떨어지길 바라는데 연락을 해보거나 현장에 찾아가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남도 7억, 8억 떨어진 매물은 없거든요. 예.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한강이 보이는 로얄층이 34억에 거래되다가 한강 조망이 안 나오는 뒷동이 뭐 27억, 26억에 거래됐다고 해서 7, 8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파트 단지별 차이에 의한 착시 현상이지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집값이 움직일 거라는 분석 때문에 수요자들의 판단은 흐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때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집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 무주택자들,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청약 가점이 높거나 무주택 기간이 오래됐거나 지금까지 집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기다렸다가 청약 기회들이 많잖아요. 상기 신도시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청약 기회를 좀 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무주택 중에서도 작년에 집을 팔았거나 가점 점수가 높게 나오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무주택자들은 그냥 부동산 시장이 오르냐 내리느냐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금에 맞춰서 한 채 사는 거는 찬성이고요. 1주택 있는 분들은 더 좋은 걸 갈아타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아타는 거는 찬성. 지금이라도 너무 향후에 뭐 대세 하락이 된다, 대세 상승이 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움직이는 게 좋고 2주택 이상 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2, 3년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심리적인 영향, 일시적인 뭐 등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년, 후내년 정도 되면 저는 추세 하락으로 돌아서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2주택,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분들이라면 주택 수를 이 기회에 올해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때 좀 정리를 하면서 주택 수를 줄이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잖아요. 이 총선 결과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공약을 보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게 여당은 특별한 공약이 없었어요. 기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좀 파격적인 공약, 뭐 전체적으로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여당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그냥 지금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뭐 폭락하거나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안 풀어줄 거라고 봐요. 정부에서. 오히려 지금 무상복지 뭐 이게 재난소득 많이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강화하겠죠. 종합부동산세도 절대 낮춰주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강화시키면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말하는 이제 압도적인 180석 정도 됐잖아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서민 주거 안정 정책들도 과감하게 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저는 마이너스 영향이다, 부정적인 영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여대 야소의 총선 결과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컨설턴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는 관내에 있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구는 서울시와 양천구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니 발전소 설치 비용을 최대 48만 원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망을 원하는 주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태양광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